너무 행복하고 좋아요.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최근에는 또 병이 하나 생긴 게 저는 살면서 숫자를 잘 되뇌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숫자를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아이가 중학교를 간다. 그러면 이제 난 몇 살이지? 뭐 이런 생각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. 딱 이제 둘이서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와이프한테 지우 지난주에 할아버지랑 오셨다고. 아유. 저는 되게 자신 있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우리 지우한테 나중에 상처 주는 거 아닌가? 뭐 아빠는 왜 할아버지야?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걱정이 되긴 돼요. 네. 그러니까 남아있는 숫자. 삶에 제가 생각하는 척도에 남아있는 숫자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자신감도 많이 좀 저하된 것 같고 그 불안이 좀 많이 좀 급습해 오는 것 같아요. 네. 아니 요즘에는 결혼 시기가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. 이제 만혼이라고 하는데 이제 늦게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. 요즘 또 늦둥이 아이를 좀 키워놓고 늦둥이 얻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얘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내가 몇 살이지?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후에 뭐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고 뭐 직장 생활할 수도 있고 그때 내가 몇 살이지? 이런 계산 막 해보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좀 이해가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요즘 또 통계를 내보면요. 평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퇴직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? 그때 49. 49요? 네, 49.4세예요. 50세도 되기 전에 퇴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리고 집집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비용이 대체로 평균 6억이 든대요. 대체로 나이가 좀 많이 들면 그만큼 이제 경제적 소득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이가 배우고 싶다는 거 또는 뭐 아이 뒷바라지가 좀 필요한 부분 그거를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. 두 번째는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얘가 충분히 자리를 잡기 전에 내가 너무 연로해져서 얘한테 부담을 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들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. 네. 건너자. 건너자, 건너자. 병원. 병원에 오셨네요. 지우가 눌러볼까? 재활? 잘 듣고 있네요. 까지는 아니고. 지금 시점에 이제 서고 걷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잘 못 서려고 해요. 이제 그거를 좀 더 너 설 수 있어. 너 팔 뛰어봐. 뛸 수 있잖아. 이거를 좀 도와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. 저희 아이는 임신 7개월 차에 이제 선천성 심장 복합 기형이라는 그러니까 복합 기형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좌심 형석 부전 증후군이라고 이제 좌심실 대동맥이 형성이 안 돼서 심장 이식을 하지 않거나 단계적 수술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을 하게 되는 병인데 저희는 이제 단계적 수술을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 3회차 수술이 끝났고요. 제리야, 아이고 손 잡았어. 오늘 수술 힘들지만 우리 체리 잘 버틸 수 있어? 다 잘 될 거야. 걱정하지 마.
어떻게든 우심실 하나로 살아갈 수 있게끔,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수술을 하면서 만들어줘야 되는 아기였다고 설명을 들었죠. 처음에 딱 그렇게 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, 나는. 우리 지유, 엄마가 엄청 많이 사랑해. 그렇게 결정을 난 이후부터는 그냥 정말 매일 더 행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이 그래서 엄마가 못 받아들이고 불행하고 감정이 힘들면 그건 다 안다.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내가 행복해야 돼. 그래서 진짜 그 이후로 오빠가 저한테 참 상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해 줄 정도로 너무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. 지금 잘 크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벤트가 많은, 이슈가 많은 병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제 머릿속에는 좀 지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. 아,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? 네. 정말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기꺼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가 대신 아파주마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요. 이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, 그리고 아직 말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아이는 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. 그렇죠? 우리가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우심방, 우심실, 좌심방, 좌심실이 다 있어야 되는데요. 좌심실이 잘 안 만들어진 거니까 왜 우리 심방, 심실은 늘 피를 받아서 해서 온몸으로 펌프 같은 건데요. 당연히 문제가 되죠. 그래도 참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의 수술과 치료의 어떤 방법으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잘 또 뭐 예후가 훨씬 나아졌죠. 잘 지낼 거라고도 또 기대도 합니다. 저희가 아이를 너무 원했어서 3번의 시험관을 했었어요. 근데 3차 때도 임신을 했었는데 안 됐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오빠한테 하늘의 뜻에 맡기자. 너무 우리가 갖고 싶다고 억지로 해서 좀 많이 나도 힘든 것 같아 했는데 생긴 게 지유예요. 그런 거를 다 썼어요, 거기에.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빠 나이가 많구나. 엄마도 많네. 시험관도 했고 원했잖아요. 살립시다 그럼. 살릴게요. 와. 여기 선생님들 수술 잘하고요. 의학 좋아졌어요. 살릴 수 있어요. 그냥 살립시다, 살릴 수 있어요. 그 말 한마디에 좀 더 크게 힘을, 너무 힘들고 슬픈데도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지유 수술 이후에 좀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달에 좀 영향이 있었겠구나라고 좀 마음속에서 좀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? 노후도 수술을 하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뇌에 쇼크가 한 번 왔었어요. 네. 뭐 그 후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이쪽에 이제 MRI 찍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좀 있었고요. 조금 전에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그 쇼크가 있었을 때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지금 괜찮아 보여도 향후 몇 년을 좀 지속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. 근데 다행히 지금은 옆에서 생활하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뭐 말하는 거, 뭐 쳐다보는 거, 표현하는 거 너무 괜찮아서 괜찮구나 하고서 안심하면서 좀 지내고 있고요. 그거 말고는 이젠 딱 아이가 엎드리고 좀 발버둥 치고 좀 근육을 키워야 되는 시기에 좀 누워 있었던 터라 선생님이 갈 때마다 얘기하시죠. 당연한 거예요. 얘는 3개월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운동성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키나 몸무게는 다 또래하고 정상이에요. 너무 정상이에요. 네네. 상희 씨가 문장완성 검사하신 거 제가 좀 추려 갖고 왔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요.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근데 뭐라고 쓰셨냐면 나이 많은 남편과 늦은 결혼 생활이라 일찍 혼자이지 않을까. 딸을 일찍
혼자 두진 않을까 뭐 이런 거.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 부정적인 결론을 두려워한다. 그다음에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딸 지우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렇게 하셨어요. 성격이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좀 스스로 좀 피곤하기도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입원을 하고 예를 들어 3일 뒤에 퇴원을 해.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어디가 아프지? 저도 첫 아이니까 뭐 그런 거를 다 서치를 해서 경우의 수를 다 둔 다음에 이럴 때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요? 이거는 동네 병원에서 살 수 있나요?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? 만약에 같이 아이를 키우는 여자 선생님이면은 선생님 지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먹이시고 싶으세요? 이래서 이 미리 처방을 받아서 그 유효기간을 좀 넉넉하게 받아두거나 뭐 그냥 그런 사소한 것까지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렇죠. 뭐 나름 당연히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게 너무나 있잖아요. 자연스럽고 당연한 네. 뒤따라오는 이제 불안,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네. 없죠. 쥐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리미리 다 생각해서 이럴 때는 혹시 이러면 이런 게 필요하니까 미리 좀 여유 있게 처방도 받아놓고 뭐 네. 미리미리 굉장히 준비성이 있고 굉장히 이제 여러 단계를 미리 생각해보는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고 준비성이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.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또 같이 해결해 나가고 힘을 합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수술도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요.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분은 진짜 협동과 협조를 하고 힘을 합해야 되거든요. 제가 이제 아기를 늦게 낳아서 사실은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있으면은 이은이가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저는 없을 것 같고 제 나이 전이라도 그리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세상에 그냥 혼자 남아서 아, 어떻게 헤쳐나갈까. 우리 애기가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혼자 남을까 봐 그런지 무서워요. 그러시군요.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됐을 때 어떡하지? 이게 굉장한 두려움이거든요. 근데 혜리 씨가 이 두려움이 다 건드려지면 약간 아이를 좀 평정심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은이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를 이렇게 봤을 때 대체로 어떤 것 같으세요? 대체로. 완전히 반반인 것 같아요. 완전히 반반. 정말 저는 친구같이 장난도 같이 쳐주고 오히려 예은이가 아우 제발 유치하지만 막 이럴 정도로 장난도 많이 하는데 반대로 너무 괴물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화가 나고 하다 보면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를테면요? 엄마랑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를 아는 애한테 예전에는 아빠한테 가라고 짐 싸서 복도로 내쫓은 적도 있었어요. 한 몇 번 그렇게 했어요.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무서운 체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. 근데 진심은 그런 게 아니죠. 아니잖아요. 정말 네, 아빠한테 아니죠.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아니죠. 네. 그렇구나. 그런 거 뭐 아니면 난 도저히 너랑 이제는 못 살겠다. 내가 너랑 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. 내가 병나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너랑 못 살 것 같아. 너는 제주도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엄마는 서울 가야 되겠다.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걱정을 하다가 막 두려웠다가 나중에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. 어떤 지점에서 제일 화가 나세요? 어떤 걸 딱 봤을 때?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저 혼자 다 해와서 아이가 나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아빠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
배신감 같은 게 그때는 솔직히 느껴졌어요. 괘씸한 마음이 네. 들었겠네요.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겠네. 그리고 이렇게 모습에 이렇게 좀 약간 아빠랑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. 자는 모습도 똑같아요. 왜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나를 하나도 안 닮고. 원래 유전자는 반반씩 와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닮아 보이는 거지. 사실 반반 닮는 겁니다.